한동훈이 감찰부장이 문제가 없다고라고 했다라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러니까 그 상임위에서 법사위 상임위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정점식과 한동훈의 대화입니다. 자, 정점식 이야기를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의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알고 있습니까? 자, 한동훈은 정변해 주세요. 왜 이걸 제가 해야 되나? 뭘 정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정해요, 정. 했잖아요. 했어요? 정확하게 그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안 따라한다. 그때 담당자가 한동수 감찰부장이었고 법무부 담당자는 박은정 담당관이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검에서 문제 없다는 회신이 왔다. 그때가 정점식입니다. 그때가 2020년 11월이었고 그리고 한동수 감찰부장 시절에 감찰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감찰 결과를 대검에서 법무부로 보고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에 특활비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검찰 이야기를 많이 했구나 싶은 게 등장인물들을 다 알겠지 않습니까? 한동수도 알고 박은정도 알아.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일반 국민이 이렇게까지 알게 됐는데 이 둘이 하는 내용에 한동수 감찰부장, 당시 감찰부장이 페북에 올렸습니다. 글을.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법사위 특활비 관련 현안 질의에서 정정식 의원 질의에 대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답변 내용 중 오류 내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대검 전모 감찰과장의 특활비 관련 의견은 충실한 조사 및 회계 검토가 안 되었다고 판단하여 저는 결재를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전모 과장이 작성한 공문 자체를 전혀 본 바 없습니다. 감찰부장 결재를 하지 않았고 감찰부장 정결로 하지 말라고 전모 과장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모 과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저에게 답했습니다. 따라서 대검 감찰부장이 아닌 과장 정결로 작성된 공문이 검찰총장 내부 보고를 거쳐 법무부로 발송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정점식과 한동훈의 대화가 저거 진짜 들어가기 전에 짜고 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본을 준 거죠. 거의 그랬을까 보죠. 이게 네. 우리나라가 검찰이 국가의 형사사법 행정을 독점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일개 과장이 말 안 들어. 중간에 결재단이 다 패싱해버려. 그리고 나서 대검에 곧바로 처리가 되는데도 형사사법 시스템이 검찰에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견제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나보고 마차님을 찔러라. 찔릴 거 엄청 많죠. 근데 보통은 안 찌르죠. 하지만 내가 거짓 보고서를 썼다가는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되면 내가 내 직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있건 없건 간에 안 좋은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움직여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검찰에서는 그 라인 자체, 개인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형사사법체계 자체가 검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도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알려지지도 않고 아무도 책임도 지지 않죠.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 같은 건 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검찰 라인만 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감찰부장까지 결재를 안 받고 과장이 바로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과정이 영 석열치 않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한동수 감찰부장, 전 감찰부장의 페이스북을 들어갔더니 이번에 특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한동훈이나 정점식도 다 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언급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짰다라는 생각이 정말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4일 전에, 이 일이 있기 4일 전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특활비에 대해서 본인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글들이 굉장히 거슬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 이게 뭐 감찰부장이 아니라 과장이 전결로 작성된 공문을 검찰총장이 내부 보고로 갈 수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검찰 내에서 그 특활비 줄 때도 자기가 이뻐하는 사람들만 줬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줬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감찰부장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뻐하는 애가 과장이 보고 올리면은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 가는 정점식의 프로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을 했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을 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 법무부 위원정당 대책 TF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하고 지금 올라와서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라는 거죠. 이 프로필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정점식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후보에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또 하나의 검찰 출신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고 이번에 그 뉴스타파에서 수사하라는 그 특활비 이 특활비 내용을 보니까 그 방송 보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자료 수집과 이 자료 대비하는 걸 보면서 뉴스타파에 정말 인재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이명박 수사 포상금으로 지급했던 의혹을 하나하나 찾아가는데 여기 이제 다들 뉴스타파 한 번씩 보세요. 지금 매주 이렇게 꼬박꼬박 올리고 있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보면은 거의 뭐 하루에 500만 원씩 씁니다. 얼마나 좋은 삶이야. 하루에 500만 원 쓰려고 하면은 억지로 써야지 이걸.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2018년에 3월에 쓴 돈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하나 이 날에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를 뉴스타파 팀에서 다 대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입장을 수령자의 성명과 수령 일시, 집행 명목 등이 공개가 되면 이게 수사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고 여러 번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처먹은 그 식당의 주소와 메뉴를 본다고 해서 이게 무슨 수사를 했구나라고 알 수 있겠나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게 무슨 국가와 국가 단위 비밀 첩보전 벌리는 거 아니고 국가와 국가 단위 비밀 첩보전에서는 도청 뻥뻥 뚫어놓고 있으면서 일개 사인에 불과한 범죄 조직이 국가기관의 영수증 내역을 파악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수사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안다고요? 그 영수증은 휘발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아니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무슨 사람들이 다들 미션 임파서블만 보다 보니까 톰 크루즈가 어디에서 그 영수증 찍은 거 가지고 톰 크루즈가 어디에 나타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잡아가는 이런 거 생각하는데 상대방 그냥 범죄자들. 그래봐야 좀 잘 나가는 정당 아니면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상대로 법원에서 제출하게 해도 제출 안 하는 그 영수증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띠리리 하면서 보면서 무슨 검사가 내 사건을 맡았다. 야 제껴 뭐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이런 입장문이 검찰을 조롱받기에 너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특활비 일별 지출을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018년 3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900만 원을 씁니다. 윤석열이. 그래서 이날 도대체 3월 23일이 무슨 날인가 찾아봤더니 이명박이 구속된 날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구속된 날에 3,900만 원을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4월 9일은 이명박이 기소된 날입니다. 이날 또 4,900만 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3월 23일과 4월 9일에 쓴 날이 그 돈이 오히려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쓴 돈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이 수사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검찰들한테 나눠준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강한 의혹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지금 유추되는 건데 이명박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죄수익 환수부라고 이제 여기에 이름까지 다 찾아냈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구먼.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박찬호라던가 윤대진, 뭐 이두봉, 한동훈 당연히 알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검사 이름을 제법 많이 알고 있구나도 알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8명이거든요. 근데 이날 사진을 찍은 거를 토대로 찾아보면은
1, 2, 3, 4, 5, 6, 7, 8. 이 본인 윤석열을 빼고 나머지 7명한테 500만 원 5명, 300만 원 1명, 200만 원 1명 이렇게 3천만 원을 줬다. 이런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영수증만 줬을 때는 이렇게까지 찾아낼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기밀일 수도 있다 싶네요. 왜요? 형 나만 200만 원 줬대? 그쵸. 200만 원 받은 사람 얼마나 폭로해야죠.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 왜 나는 200인가 폭로를 해야지. 야 200짜리야 형? 진짜 형 너무한다. 저도 이거 보면서 200은 이 중에서 누굴 줬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1억도 줄 수 있다며. 그거는 부인이 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꼭 우리가 사고의 폭을 좀 넓혀보게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정말 그냥 성과급 자축 파티 벌인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뭔가 해냈어, 우리 파티하자 하면서 돈도 나눠주고 그 돈으로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다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잘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구속시키고 기소하고 잘했어요. 잘했으면 공적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왜 이 특수활동비라는 자기들 말로 수사상의 기밀을 위해서 쓰는 돈을 왜 공적 활동에 전용해서 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용해서 돈을 쓰잖아요. 일반 공무원이 국가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 철컹철컹입니다. 근데 영수증이 휘발돼서 없다고 한다?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그 사람 변호하면 이렇게 자수합시다 그럴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벌어졌는데 또 불구하고 수많은 언론이나 이런 애들이 입을 안 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특수활동비가 언론엔 정말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겠죠.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안 들어갔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강조해서. 근데 건희 누나 동간이 뉴스타파는 어떻게 못한다? 다시 생각해봐.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청원이 올라오면 서명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 청원이 올라와 있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새날에서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지난 방송에 이제 채팅창으로도 올렸는데 특활비 공개에 대한 국회 청원 이거 들어가시면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서 서명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국회 청원은 정말 본인 인증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번 해봤어요. 저번에도 한번 이슈 있어가지고 저는 이미 돼 있던데. 아니 그게 어딘가에 가입하는 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요새는 특히나 국회 사이트에서 나를 털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가? 근데 오히려 회원가입을 하니까 서명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께도 회원가입 어차피 우리가 이 정권 안에서 서명할 거 엄청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인증하기 힘드니까 아예 이번에 가입을 하시라라는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률 바꾸자고 그거는 아무런 인적사항 조사도 없이 중복으로 예스 눌러도 되던데 왜 국회는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그 특활비 총액이 292억 원인데 이제 65개 검찰청에 배분한 게 80억 5천만 원이다. 근데 이 중에서 누구한테 줬는지,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정확하게 나라 돈을 엉망으로 쓴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감시를 하고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 와중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 민망한 말씀이지만 저는 특활비 이런 거 1원도 손댄 적 없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도 장모님은 1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장모님보다 더 떳떳하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말도 웃긴 게 1원도 손댄 적이 없는데 왜 민망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일단 이상하고 그렇지. 사실 내가 손댄 게 아니라 이 특활비를 관리해주는 2명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손댈 필요가 없는 제가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그 특활비를 왜 이분이 줬다 생각하느냐. 나는 손댄 적 없다. 우리가 항상 창의력을 가지고 사고를 좀 넓게 해봐야 돼. 억울할 수 있겠네요. 억울할 네.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특활비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에 또 그 서명 끝낼 수 있도록 링크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요.